창동 차량기지에 나왔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서쪽의 중랑천을 경계로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구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경기 북동부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었고요. 성저심리, 즉 한양 4대문의 4km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매장과 벌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때는 왕릉이나 공동묘지가 성저심리 밖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오늘날의 가족묘지가 고양시, 남양주, 용인시, 양주시 등에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성저심리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4대문 안의 식량을 공급하는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런 노원구는 평야지대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60년대 말에 4대문 안에 불량주택 철거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철거민들이 이쪽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계동, 중계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1985년대에는 4호선 개통으로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7호선이 개통되면서 상권이 더욱 확장하면서 강북구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노원구는 5개의 법정동이 있고요. 인구는 54만 명입니다. 제가 서 있는 뒤쪽에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면적은 약 7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25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노원구청 앞으로 왔습니다. 노원구청 맞은편 제가 서 있는 곳에 이제 상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7호선 라인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모텔, 호텔, 유흥업소,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이 관공서하고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연령층은 30대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963년도에 서울시의 확장으로 성북구가 있었는데 73년도에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분리가 되고 88년도에는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리가 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원구가 생긴 이후에 상계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됩니다. 서울에서 보면 송파구 다음으로 1, 2위를 다투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별내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변에 신소지가 생기면서 인구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서울에서 4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3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1면, 2면, 3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원구가 예전부터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그 평야지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지역 토박이들은 별로 없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게 하나 있고 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중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출입이 좀 많고 아파트의 밀집도는 서울에서 1위입니다. 그 중에서 노원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계동은 행정동으로는 상계 1동부터 10동까지 되어 있고요. 단지는 16개 단지로 되어 있고 약 4만 세대 정도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노원역을 받쳐주고 있는 탄탄한 배후세역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 인구는 25만 명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7호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원역 7호선 7번 출구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사거리가에서 보면 롯데백화점이 보이는데요. 저 롯데백화점은 이 지역의 상징이기도 한데 1991년도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출발해서 2002년도에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이 일대에 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인근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에서 오면서 이 일대가 중요한 광역 상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봤던 그 노원구촌역에 관공서 오피스 상권이 있고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의정부 방향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 5시 방향 저쪽으로 가면 저쪽 뒤에도 오피스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뒤에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으로는 4호선이 있는데 4호선은 노원 문화의 거리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둘러싸고 있는 그 상계 주공 아파트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이 주공 아파트는 예전에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가 만들었었는데요. 1963년도에 마포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1970년도에는 강남, 반포, 개포, 둔촌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80년대 넘어서는 이 일대 상계동, 중계동, 뭐 창동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다른 지역은 다 지금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이 상계동 일대하고 창동 일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계동 일대는 이 지역의 그 평균적인 그 용적률이 17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남기거나 일반 분양이 적으면은 그 비싸게 분양을 해서 강남처럼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현재 그 상계동 일대 그 아파트들은 재건축하기에는 당장은 쉽지 않다. 그게 이제 1대1 재건축을 가든 언젠가는 재건축을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 일대 상권에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이 이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잠실 세내역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고요. 저쪽 4호선의 문화의 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쭉 왔습니다. 옆에 보이는 도로는 노회로로 쭉 가면은 상계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노원 문화의 거리인데요. 제가 서 있는 지점에서 120m 가면 4호선 2번 출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양옆으로 판매 매장이 되어 있고 그 2번 출구를 지나면은 9번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도 또 위쪽으로 판매 매장이 형성되어 있고 더 위로 가면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주변에 그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쪽 골목이 화장품, 액세서리, 휴대폰 가게, 의류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류점들이 처음에 초기부터 들어왔을 때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월세와 권리금이 비싼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 가보시죠. 요 가운데 지점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먹자골목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쭉 가면 계속 판매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원역이 보면은 행정, 교육,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보면은 탄탄하게 그 상권이 구성되어 있고 상가들도 업종 구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쭉 가고 있는 여기 1층이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시세는 1층의 10평 기준으로 450에서 5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광역 상권 저희가 갔던 데 보면은 외식 업종이 있는 상태에서 상권이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판매 업종밖에 못 들어오는데 이 노원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상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판매 매장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외식 업종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라인에서도 외식 업종들은 2층에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쭉 가면은 저쪽에 이제 9번 출구를 지나서 판매 매장 위주로 쭉 가는데 저기는 가보지 않고 다시 반대편으로 해서 먹자골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노원역이 광역 상권은 아닌데 어쨌든 뭐 중광역 상권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판매 매장에 공실이 없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배우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는데 쭉 가고 그다음에 그 여기가 지금 대로변에서 1면이잖아요. 그리고 2면에 이렇게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역전합니다.
이 노원역 상권을 보면 일기 신도시가 있기 전에 80년대부터 주공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고 또 이렇게 넓게 건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곳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유흥업소는 들어올 수 없어요. 유흥업소는 아까 저희가 왔던 노원역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역 그쪽 지역에 있고 이쪽 지역에 유흥업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숙박업소 같은 것도 그쪽에 몰려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쭉 들어가겠습니다. 그 노원역 상권을 수의역 상권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중강역 상권의 성격이 좀 가깝고 그 수의역 상권도 4호선 라인에서 내려서 이제 환승하면서 주변 그 주택가로 가는 버스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중강역 상권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차이점은 여기는 신도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커서 큰 평수들이 있는데 수의역은 자연 상권이다 보니까 건물 형태가 작아서 큰 평수의 어떤 가게를 얻으려면 건물 통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의역 같은 데 보면 4층 건물에 이렇게 한 업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월세 시세와 권리금 시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쪽에 월세 시세는 그 1층 10평 기준으로 180에서 200만 원 초반 보시면 되고요. 수의역은 여기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근데 권리금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노원역에서 만약에 30평대 1층에서 가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30평대가 1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 이렇게 싸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월세가 싸다. 노원역은 권리금은 비싼데 월세가 싸다. 그런 차이가 있고 수유역은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싸다. 그리고 상권의 그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밀집도는 더 높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권을 봤을 때 보면 배후 수요하고 유효 수요를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투자자 입장하고 창업자 입장에서 달리 평가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후 수요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권이 왔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상가가 공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업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후 세대가 중요한 건데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배후 세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유효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근처에 지금 4만여 세대가 있는데 이 4만여 세대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하면은 대박이 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효 수요를 판단하게 되고 이런 상권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업종을 먼저 선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많은 상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노원역 상권에서 고깃집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 5개를 선정하고 그 5개의 연령층, 판매 가격, 뭐 메뉴를 조사한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냐 그거를 판단했을 때 경쟁력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경쟁력이 없으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업종별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비싸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를 그 메인으로 보고 여기서 더 가는 지점이 있고 또 이렇게 틀어가지고 지금 노원 그 여기거든요. 반대로 가는 그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건물 시세를 보면 보통 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층 건물로 건물 시세는 보통 평당 4,500에서 한 7천만 원대 초반 이 일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4호선 노원 1번 출구 앞으로 왔습니다. 요 뒤쪽도 보면 술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좀 작은 평수에 노포 분위기가 나는 술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쪽 메인하고는 좀 규모가 좀 작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상권이 좀 육식되어 있는데 이 노원역 상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거에 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상권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저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1968년까지 운행했던 전차의 종점이 도남동에 있었습니다. 그 도남동 앞에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강북을 지나서 제가 서 있는 이쪽까지 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마땅한 뭔가가 없었는데 노원구 일대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면서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지를 만들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는 중광역 상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백화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분산되어 있어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변에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유출을 많이 했어요. 약 10만 명 가량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60만 명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상권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게 분산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노원구 일대가 아직도 그 많은 배우 세대가 있고 또 여기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이 배우를 받쳐줄 수 있는 수요층입니다. 웬만한 상권보다는 그래도 좋은 상권이에요. 다만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분산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유효, 수요, 동선이 맞는 자리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업종에 따라 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원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잖아요. 비싼 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또 똑같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권리금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것은 안전된 상권이고 좋은 상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